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던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면서 윤 전 대통령을 아버지로 지칭했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배의철 변호사까지 세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장소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변의 식당으로 추정됩니다.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는 최근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17일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4시간 만에 보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변호인단과의 만찬에선 청년 지지층에게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창당을 허락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 변호사와 공개 면담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도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전당대회 날짜를 잡는 등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기존 세력과 맞짱을 떠야 한다고 주장해 보수 진영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발단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배의철 변호사의 깜짝 공지였습니다. 윤 어게인이란 신당을 창당한다며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논란이 일었고 4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창당 추진 변호사들은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돼주고자 했다며 오해와 억측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회견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회견을 만류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변호인단과의 만찬에선 창당을 허락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일부 변호사가 탄핵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청년 지지층에게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윤 전 대통령이 공감했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창당 준비에 참여한 인사는 윤 전 대통령 살리기가 아니라 청년들의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창당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부 대선 경선 주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절대로 윤 어게인 그거 안 된다. 이 당에 뭉쳐서 정권 재창출, 정권 수호를 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를 두고 잘못이 있다고 잘라내는 건 구태다. 시체에 난도질하는 짓이다.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비윤계에선 중도 표심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신당 창당이 차라리 당의 부담을 더는 길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SBS 은지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 하셨는데 이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탄핵 반대 진영이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를 뽑지 않겠다고 하는 게 대선의 보수 진영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는 없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 국민들이 모두 다 모이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임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들 특히 윤어게인 신당 창당 예고했다가 보류했던 변호사들 사도로 불러서 식사를 한 장면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저는 믿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주어가 있는
어떤 지금 방금 전에 예. 기자 질문에서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진이 신당 창당의 움직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광 목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번 대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영향?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대선 출마가 그 자체는 해프닝은 아니죠. 나름대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큰 득표는 하시지는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을 지지선언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 반대했던 의원들, 다른 경선 후보들도 있잖아요. 예. 후보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입장을 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하는 후보들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이미 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미 탄핵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정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비조 후보 토론회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 1대 3 구도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 나오는데 후보들에게 좀 당부하실 말씀이나 기대하시는 바가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사실 뭐 어제 제가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토론회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정도의 수준으로 너무 짧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토론을 할 수도 있었는데 4분짜리 발언 2개 가지고 뭐 무슨 깊은 토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끊어지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뭐 A, B조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대로 좀 토론을 하게 해달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른 후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치열한 토론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좀 탄핵이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당연하게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사실은 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이미 그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금 대선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후보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 탄핵에 대해서는 그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승복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정책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자기의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맞겠죠.